840조 원. 이 숫자가 여러분의 피부에 직접 와닿으시나요?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1년 내내 나라를 꾸려가는 데 쓰는 예산을 통째로 2번이나 불태워버린 금액입니다. 그것도 단 30일 만에 말이죠. 중동에서 포성이 한 번 울릴 때마다 대한민국 증시라는 거대한 대매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파랗게 질린 전광판을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내 계좌에 일어난 일인지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리는 소리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장은 차갑다 못해 때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자마자 우리 증시는 마치 방어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던 소중한 가치가 강제로 깎여나가는 기분에 허탈함마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840조 원의 시총 감소액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우리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두 기둥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바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은 저 멀리 중동에서 터졌는데 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피를 흘리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글로벌 기업들이 왜 유독 이번 파도 앞에서 이토록 거세게 흔들려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지정학적 위기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거함이 겪고 있는 진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인지 그 수면 아래 숨겨진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는 순간 여러분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거대한 흔들림의 끝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반도체의 운명적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폭락장에서 무려 37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가총액을 반납했습니다. 중동에서 포성이 울렸는데 왜 우리 안방의 반도체가 이토록 깊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다거나 전쟁 때문이라는 말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반도체 군단이 마주한 건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몸 안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던 내과적 질환,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터보컨트를 둘러싼 미래 수익성의 불확실성이 하필 이 시점에 터져 나온 것이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손실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은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문부호죠. 전쟁이라는 거대한 가림막 뒤에서 시장은 냉정하게 우리 반도체의 체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던 우리 기업들의 기술, 로드맵에 정말 빈틈은 없는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지 돋보기를 들이대며 깡간하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의 자존심에 생채기가 날 정도로 거센 검증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정말 우리 반도체의 기초 체력이 문제라면 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걸까요? 마치 누군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처럼 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사람의 심리는 때론 교묘하게 진실을 가리곤 합니다. 840조 원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훨씬 더 영리하고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가 힘들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설계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시장의 거물들은 왜 하필 지금 이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던지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이번 폭락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철저히 계산된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차갑고도 정교한 자금의 흐름은 이제 우리 증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돈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전쟁이 터지면 돈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겁쟁이가 됩니다. 수익률 1%를 더 올리려고 눈에 불을 켜던 그 똑똑한 자금들이 포성이 울리는 순간 앞뒤 재지 않고 가장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죠. 지금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여주는 행보가 딱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주식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떠났습니다. 평소엔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며 엄지를 치켜 쓰던 그들이 왜 위기가 닥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걸까요? 그들이 도망쳐서 도착한 곳은 달러와 금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요새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릴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종이 조각 주식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안전자산뿐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한 것이죠. 우리 증시의 체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덜어내야 할 변동성 높은 장바구니에 불과했던 겁니다. 8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공백은 사실 이 겁쟁이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때 누군가는 그 비어버린 자리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던지는 삼성전자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워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버리고 간 그 위험한 장바구니를 말이죠. 이들은 과연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요새 속으로 숨어버린 사이 홀로 전장에 남아 반등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돈의 흐름은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죠. 요새로 숨어버린 돈과 전장에 남은 돈, 이 두 세력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의외로 총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기름값 한 방울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동의 불길이 우리 지갑을 어떻게 태우고 있는지 그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위기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불길은 과연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중동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단순히 뉴스 속의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는 바다를 건너 우리 지갑을 직접 조준하며 기름값이라는 이름으로 습격해오죠. 유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장치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물건을 만드는 비용부터 나르는 비용까지 모든 과정에 독이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에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고정비, 폭탄이 투하된 셈이죠. 특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튼튼한 다리들, 즉 자동차와 조선 같은 전방 산업들이 가장 먼저 이 뜨거운 열기에 노출됩니다. 강철을 녹이고 배를 띄우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모든 에너지가 비싸지니 아무리 물건을 잘 팔아도 손에 쥐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 줄어들 이익을 미리 계산해서 주가라는 성적표에 낙제점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환경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묘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기름값이 치솟아온 나라가 비명을 지르고 모든 기업이 망할 것만 같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남몰래 돈을 쓸어 담는 곳들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유가 상승이라는 불길에 대여 비명을 지를 때 누군가는 그 불을 이용해 거대한 화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는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8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손실 뒤에 가려진 이 불평등한 수익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기업은 기름값 때문에 쓰러지고 어떤 기업은 그 기름값 덕분에 사상 최대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번 폭락장이 단순히 모두가 망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숫자가 숨기고 있는 이 차갑고도 정교한 진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지표가 가리키는 화살표는 이제 우리 증시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전쟁이 터져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하락은 중동의 포성이 울리기 훨씬 전부터 우리 증시라는 거대한 화약궤에 차곡차곡 쌓여온
불안의 화약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에 가깝습니다. 고금리라는 압박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열기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중동 전쟁이라는 작은 불꽃이 던져진 격이죠. 840조 원이라는 공포스러운 숫자는 어쩌면 시장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의도된 폭발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보여주는 방식은 때로 우리를 철저히 속이곤 합니다. 전광판에 찍힌 마이너스 수치들만 보고 있으면 세상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차갑고 정교한 계상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대 자본들은 이 혼란을 틈타 우리 증시의 체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질 때 그들은 그 공포의 무게를 킬로그램 단위로 재어가며 가장 싼 가격에 우량한 기업들을 쇼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단숨에 헐값 취급을 받는 이 기묘한 상황을 그들은 즐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게 정말 단순히 싼 주식뿐일까요? 아니면 8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안개 속에서 우리만 보지 못하는 진짜 금맥을 발견한 걸까요? 숫자가 숨기고 있는 이 의도된 패닉의 증거들은 이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를 읽어내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이 잔인한 전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화면 속에서 사라진 그 어마어마한 돈들, 과연 물리적으로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숫자들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행방을 추적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돈의 실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 그 짜릿하고도 허탈한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840조 원이 사라졌다는 이 공포스러운 문장에서 사라졌다는 건 정말 우리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이 불타 없어졌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의 통장에서 실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공중분해된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건 실제 돈이 증발한 게 아니라 시장이 매긴 가치평가의 점수가 잠시 낮아진 것뿐입니다. 어제 10억 하던 강남 아파트가 오늘 거래가 없어서 8억이 됐다고 해도 내 통장에서 당장 현금 2억 원이 빠져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주식 창의 숫자는 실물 경제의 거울일 뿐, 그 자체가 현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 평가 금액의 하락을 실제 자산의 소멸로 착각하곤 하죠. 8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안개는 사실 공포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에 가깝습니다. 중동의 총성에 놀란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내 주식의 가치를 깎아도 좋으니 팔아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스스로 그 몸값을 낮춘 결과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공장의 기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낮아진 평가 점수는 언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까요? 공포가 휩쓸고 간 전장에는 언제나 정상화라는 이름의 복구 작업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항상 실제 가치보다 더 깊게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튀어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 평가 금액의 마술이 풀리는 순간 84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시 빛을 발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이성이 마비된 지금 이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전광판 뒤에서 누군가는 아주 정교한 반등의 신호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신호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조용히 바구니를 벌리고 있는 이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진짜 기회의 민낯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의 신호탄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장은 언제나 극단을 달립니다. 좋을 때는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치솟다가도 나쁠 때는 마치 내일 지구가 망할 것처럼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840조 원의 증발은 바로 그 망할 것 같은 공포가 정점에 달한 상태, 즉 전문 용어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동의 총성이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제 가치는 안중에도 없이 일단 살고 보자며 주식을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값은커녕 헐값 취급을 받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깊은 골짜기가 바로 가장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해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영리한 자본들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증권가 뒷골목에서는 이미 V자 반등의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짜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누군가는 오히려 지금이 대한민국 우량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이라며 조용히 바구니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공포를 먹고 자라는 기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파란 숫자는 영원한 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튀어오를 스프링에 압축된 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바구니나 벌리고 있다고 해서 보석이 당기지는 않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가장 먼저 햇살을 받을 종목,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저점 매수의 기회에서 진짜 대장주가 될 후보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세력들이 공포의 안개 속에서 몰래 담고 있는 그 종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반등의 결정적 한 방은 어디서 터져 나올까요? 이제 이 긴박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입니다. 8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전략, 꼬마 실장님의 날카로운 돋보기가 향하는 그 최종 목적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안개 너머에 숨겨진 진짜 보석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결국 8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장은 지금 여러분의 인내심과 기초 체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죠. 중동의 포성은 언젠가 잦아들 것이고 치솟던 유가는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는 다시 전 세계인의 손바닥 위에서 빛나게 될 겁니다. 역사는 늘 증명해 왔습니다. 공포가 시야를 가릴 때가 사실은 가장 투명하게 보석을 골라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의 판이 짜이는 잔인하고도 정교한 과정일 뿐입니다. 경제전략실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도 같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돋보기를 들고 기업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84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도 너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파란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 숫자는 시장이 다시 숨을 몰아쉴 때 누구보다 빠르게 빨간색으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압축된 에너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840조 증발의 진실,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숫자의 공포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경제전략실이 더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꼬마 실장님의 돋보기가 다음으로 향할 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 진짜 주인공을 찾는 여정. 다음 분석에서 더 깊고 정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의 소음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는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략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